안녕하세요. 소나무 철학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평소에 하던 것처럼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려 컵을 들다가 손이 미끄러워 물을 살짝 흘리고 말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나이에 아직도 실수를 하다니. 내가 잘 살아온 게 맞나? 별것 아닌 일인데 평소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스스로를 자꾸만 탓하게 되는 순간들이요.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남한테 듣는 말보다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더 냉정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이미 충분히 힘든데 정작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바로 내 안의 목소리인 거예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천천히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 마음을 함께 키워가는 시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지는지, 그리고 그 무거운 자기 비판에서 어떻게 조금씩 빠져나올 수 있는지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한 분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올해 70을 넘기신 영호 씨 이야기예요. 영호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젊을 때는 일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았고 자식들이 크는 동안에도 일에 치여 제대로 놀아주지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엔 참 훌륭한 아버지셨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영호 씨는 이상하게 자꾸만 과거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에 못 간 날, 아들이 대학 입학하던 날 회사 회식 때문에 축하해주지 못했던 날, 아내가 아플 때 병원에 함께 가지 못했던 날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나는 아버지로서도 남편으로서도 형편없었어. 영호 씨는 요즘 자꾸 이런 생각에 잠깁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책하고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밤에 잠들기 전이면 더 심해집니다. 나는 뭘 제대로 한 게 있나?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의미가 있긴 한 건가? 여러분도 이런 순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또 다른 분의 사연은 올해 68이 되신 순자 씨 이야기예요. 순자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친정 식구들보다 시댁 식구들을 챙기느라 정신없었고 아이들 키우느라 본인은 제대로 밥도 못 먹는 날이 많았다고 하시더군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시부모님 병수발까지. 주변에서 보기엔 참 억척스럽고 훌륭한 어머니셨죠. 그런데 자식들이 다 출가하고 나서 순자 씨는 이상하게 자꾸만 과거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딸아이가 중학생 때 학교에서 글을 잘 써서 상을 받아왔는데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딸아이에게 축하한다는 말만 하고 잠들기 바빴던 날들. 우리 딸은 알아서 잘하니까 하며 상을 받은 글을 관심 있게 읽어보지 않았던 과거이나 그때 내가 딸의 자랑스러운 순간들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봤으면 나는 엄마로서도 며느리로서도 아내로서도 제대로 못했어. 순자 씨는 요즘 자꾸 이런 생각에 잠깁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책하고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밤에 잠들기 전이면 더 심해. 나는 나를 위해 산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희생만 하고 산 인생이 의미가 있긴 한 건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을까? 영호 씨와 순자 씨가 겪은 감정들 모두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가혹해지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내면의 비판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릴 때부터 형성된 하나의 목소리가 있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주변 어른들이 우리에게 했던 말들, 이것도 못해? 더 잘해야지, 남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런 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내면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목소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생의 끝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예전에는 나중에 더 잘하면 되지 하고 넘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나중이라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더 초조해지는 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했네. 돌아보니 후회만 남았네. 게다가 은퇴 이후의 삶은 이전처럼 매일 바쁘게 움직이는 삶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각할 시간도 많아지죠. 그 생각들은 대부분 과거로 향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이상하게도 좋았던 기억보다 아쉬웠던 기억, 후회되는 기억에 더 오래 머물게 되어 있어요. 뇌과학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인데요. 우리 뇌는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더 강하게 기억합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본능이에요. 위험했던 순간을 기억해야 다시 그런 일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본능이 나이 들어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후회와 자책의 재료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는 평생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어. 형편없는 사람이야.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자네는 그 힘든 시절을 견뎌냈잖아. 자식들 다 키워냈고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자네는 충분히 잘했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이런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남에게는 너그러운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매몰차게 구는 걸까요?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혀 산다. 어렵게 들리지만 결국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게 작아 보입니다. 내가 나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면 그 어떤 성취도 의미 없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결국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과거의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지금 나의 시선인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영호 씨가 딸의 운동회에 가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두고 나는 형편없는 아버지였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때 나는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둘 다 사실이에요. 다만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그 기억이 나를 짓누르는 돌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이해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순자 씨는 딸의 기쁨의 순간을 함께 해주지 못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지금 번듯하게 자신들의 일상을 잘 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 자신을 짓누르는 쪽을 선택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비판은 일종의 방어 기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먼저 나를 비판하면 남이 나를 비판할 때 덜 아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차피 나도 알아. 내가 부족한 거. 이렇게 먼저 인정해버리면 남의 평가가 덜 무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자기 비판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점점 더 작게 만들고 더 위축시키고 더 외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이렇게 자책하는 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여러분은 평생 동안 너무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던 시절,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부모 역할을 해내야 했던 시절. 그 시대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 그 강함을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데 쓰고 계신 거예요. 자신을 지키는 대신 자신을 벌하고 계신 겁니다. 영호 씨에게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때 딸의 운동회에 못 가셨을 때 정말로 아무 이유가 없었나요? 영호 씨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못 가면 일이 꼬일 것 같았고 가족이 먹고 살려면 그 일을 해내야 했죠. 그럼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딸은 서운해했을 거예요. 딸이 서운해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게 곧 어르신이 형편없는 아버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르신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던 거예요. 영호 씨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조금 붉어지셨어요.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넌 충분히 잘했어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스스로에게라도 그 말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의 말을 빌려볼게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방 안에 조용히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 말은 우리가 자꾸 바깥으로 도망치려 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마주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나 자신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 결국 남는 건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나와의 관계가 적대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나를 비난하고 평가하고 자책하는 목소리와 함께 산다면요?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 자신과 화해해야 합니다. 나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를 한 명의 불완전한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자기 합리화나 변명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되는 선택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관점을 바꿔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기 비판은 사실 하나의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생각의 패턴이에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작은 연습을 통해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면의 비판자를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해 보세요. 다음에 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같은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에 곧바로 휩쓸리지 말고 잠깐 멈춰서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아, 지금 내 안에 비판자가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목소리와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저 목소리가 곧 나가 아니라 저건 내 안에 있는 하나의 목소리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친구에게 하든 나에게 말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남에게는 너그러운데 나에게는 가혹합니다. 그럼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책할 때 만약 이 말을 내 친구가 했다면 나는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대답을 나 자신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때 넌 최선을 다했어. 완벽할 수는 없어.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어. 그 실수는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어서 한 거야.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과거의 나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보세요. 후회되는 순간에 그 나에게 지금의 내가 감사함을 편지로 쓰는 겁니다. 그때 참 힘들었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었지? 그래도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어. 고마워.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과거의 나를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만나는 과정이에요. 그 순간에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다만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더 많은 걸 알게 됐을 뿐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과거의 나를 비난하는 대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께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는 부족해라고 느끼는 건 여러분이 실제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높은 기준은 사실 사랑에서 온 겁니다. 가족을 위해 더 잘하고 싶었던 마음,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었던 마음, 후회 없이 살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들이 모여서 지금의 자책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면 어떨까요? 나를 공격하는 대신 나를 돌보는 쪽으로요. 나이가 든다는 건 결국 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이 전쟁터가 아니라 조용한 휴식처가 되게 만들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세 가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 나를 자책했던 순간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친구라면 뭐라고 말해줬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조용히 나 자신에게 해주세요. 둘째, 과거에 후회되는 순간 하나를 떠올리되 이번엔 그때의 나를 비난하지 말고 그때 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셋째, 작은 노트나 메모지에 딱 한 줄만 써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인가를 잘했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나는 밥을 잘 챙겨 먹었다. 오늘 나는 산책을 나갔다. 오늘 나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었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잘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의 평가를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여러분 자신조차도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판단할 자격은 없어요. 여러분은 그저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온 한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라는 걸 깨달았다면 이제는 나를 가장 따뜻하게 안아줄 사람도 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조금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견뎌낸 아주 단단한 소나무 같습니다. 그 길을 오늘도 함께 걸어볼게요. 고맙습니다.